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만취 상태에서 골목길과 도심도로를 시속 120km로 경주하듯 질주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여 분 동안 경찰과의 추격전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담겼는데 20대 운전자는 결국 음주운전에 가중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승용차 한 대가 불법 유턴합니다. 경찰 순찰차가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추격을 따돌리려고 좁은 골목길에서 속도를 올립니다. 보행자를 칠 뻔하고 주최 차량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다시 큰 길로 나와서는 시속 60km 도로에서 120km 속도로 내달립니다. 신호등도 무시합니다. 승용차의 위험천만한 도심 출근길 고개 운전은 5km나 이어졌지만 경찰이 막아서면서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22살 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달아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지만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가중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던 그냥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 도주하면서 이제 죄명도 하나 더 추가되고. 동승자였던 23살 김모 씨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해당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구의 명소는 바로 방천시장 김광석길인데요. 최근 북성로도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고 근대 골목의 모습을 되찾아가면서 제2의 김광석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부각되면서 상가 임대료 때문에 쫓겨가는 이른바 둥지 내몰림 현상도 생기고 있어 이 북성로 고유의 멋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성로는 대구성의 북쪽에 있는 길이란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100년 전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이곳에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대구 근대의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손영복 작가는 지난 2009년 방천시장 프로젝트를 주도했지만 결국은 둥지 내몰림 현상 때문에 방천시장을 떠나 지난해 이곳 북성로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전통시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지금 동네가 되고 있고, 그걸 누군가는 규제를 했어야 됐고 정리를 했어야 됐었는데, 그게 예술가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다들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북성로도 아파트를 건축한다, 상가로 리모델링 한다며 들썩이면서 이곳에서도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성은 없어지고, 계속 어느 동네나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여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생겨날 것이고, 여기가 동성로인지 북성로인지에 대한 어떤 경계도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땅 주인들이 개발한다고 나서면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도 없고 관할구청은 기본적인 관리 방안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 가구의 기법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이런 적상가옥도 하나의 어떤 건축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파괴되고 없어질 거면 그걸 갖다 어디서 재현을? 서울 인사동이나 북촌 한옥마을 못지않은 대구의 근대유산 북성로. 이대로 훼손되도록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대구의 자산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2.4도, 김천은 33.2도, 의성은 33.1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또 오후 6시부터는 폭염특보 지역이 조금씩 줄어 현재 대구와 경산, 구미 등 경북 8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내일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으며 모레 낮부터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경북 출신 더민주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 또 대구 출신 이재정 의원 등 10여 명이 오늘 의성에서 농촌 일손 돕기와 경북도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또 일손 돕기가 끝난 뒤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경북도정 현장 간담회를 열어 경상북도의 현안을 듣고 지원책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엠벤 회원 김준우님은 대구 수성구의 한 교차로의 진입 방향이 특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 진입을 잘못했다가 단속되기도 하고 또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 위험도 많다며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영상 속에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이곳에서 신천대로를 이용하려면 직진 차로인 2차로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이용하다가 직진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로 갈 수 있는 길은 2차로 단 한 개 차로. 하지만 편도 4차로 중 직진 차로로 생각하기 쉬운 3차로에서 무심코 진입하게 되면 좁아지는 도로의 여건상 사고 위험도 있는데요. 엠벤 회원들은 대구 복현 오거리나 남구 봉덕동에도 이런 비슷한 도로들이 많다며 운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표지판을 늘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 수박. 대충 썰어 먹어도 좋고 화채로 만들어도 맛이 좋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엠벤 회원님이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단단한 수박 껍질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구멍을 내고 믹서를 이용해 곱게 갈면 수박 안에서 주스가 완성됩니다. 종이컵을 입구에 맞게 자르면 더 깔끔하게 컵에 담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수박 주스 한번 따라해보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숙취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을 엠벤 회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순하고 맑은 국물로 해장한다 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 수분 섭취를 꼽아주셨는데요. 뜨겁고 자극적인 국물 요리나 커피 또 찬물은 위에 부담을 더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설문의 답변처럼 콩나물국이나 북엇국 같은 순한 국물, 또 따뜻한 물로 수분을 보충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숙취 해소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고령 성주 7곡의 이완영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영우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국비로 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복원, 정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야국의 문화를 국민과 세계에 알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옛 절터 발굴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 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옛 절터 등 비지적 문화재의 조사와 연구에도 문화재 보호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조사가 이뤄진 옛 절터는 5천여 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경주 미탄사터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지정이 추진 중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대구시 황금동 두리봉 터널 인근에서 황금동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14톤 화물차를 추돌해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숨지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곡선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광주 대구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6개월간의 교통사고는 23건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44%가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16명으로 45% 늘었지만 확장 개통 뒤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로공사는 확장 개통한 뒤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였던 것이 100km로 높아지고 교통량도 13% 정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4일 기도원에서 40대 여성이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신 기도로 치료한다며 목 등을 폭행해 결국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기도원 운영자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당초 올해 말까지 경북도청 신도시에 새 청사를 지어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기로 했지만 공사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면서 주관 시공사가 바뀌어 공사가 늦춰져 내년 이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내년 말까지 새 청사 건립을 끝낸 뒤 2018년 초에 이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재창업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달 22일까지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39살 이하 청년 창업가들의 신청을 받아 15명을 선발해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